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특보 이어가겠습니다. 간밤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31사단 군 간부들이 긴급 소집되는 등 광주 지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5.18을 겪었던 광주인 만큼 크게 놀란 시민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보도에 천홍희 기자입니다.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처음 선포된 계엄령에 뉴스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속보가 떠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요. 너무 좀 무서웠거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지금 정확한 상황을 잘 몰라가지고. 그건 아니죠. 저건 저렇게 하면 나라가 상당히 힘들어질 것 같은데 윤석열이나 하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행을 떠나려던 시민들은 교통편도 통제되냐며 5.18 당시에 불안했던 상황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집사람하고 모처럼 회의 가는데 아들한테 카톡이 왔어요. 아빠 계엄령이래. 비행기 떠? 여기 왔어요. 이게 저희도 지금 이제 가지만은 비행기가 뜰지 안 뜰지도 모르겠어요. 계엄령 선포가 워낙 뜻밖이었던 만큼 대통령이 자신의 불리한 정치적 상황을 바꿔보려 한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요즘 정치적인 이런 압박이 계속 위로 치고 올라가니까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광주 31사단장이 광주 전남 지역의 지역계엄 사령관이 되는 만큼 31사단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뒤늦게 군 간부들이 대거 소집되면서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3시간쯤 지난 새벽 2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31사단 안으로 많은 차량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 간부들도 소집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어리둥절한 반응이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잘 몰라가지고. 비상계엄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면서 무효가 됐지만 윤 대통령이 새벽 4시 반이 돼서야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하면서 시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어젯밤 10시 반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6시간 만에 계엄령이 해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난데없는 비상계엄 선포 소식의 충격파는 출근길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는 특히 44년 전 전두환의 비상계엄 전국 확대라는 5.17 쿠데타로 인한 상처가 큰 곳이라서 더욱 그렇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영창 기자, 지금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5.18 민주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아주 기나긴 밤이었는데요. 그래도 시민들은 차분하게 출근길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젯밤 10시 23분 긴급 담화를 열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지난 1980년 5월 17일 자정을 기해 전두환과 노태우가 비상계엄 전국 확대로 쿠데타를 감행한 지 44년 만에 내려진 비상계엄입니다. 44년 만에 내려진 비상계엄 선포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오늘 새벽 1시쯤 긴급 본회의를 열고 의원 1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이 모두 찬성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습니다. 국회와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윤 대통령은 결국 6시간 만에 비상계엄 해제를 공식화했습니다. 비상계엄이 해제가 되면서 광주 전남 지역의 군과 경찰도 비상소집 해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를 비롯한 자치단체와 각급 공공기관들도 정상적인 업무 복귀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광주 전남 시민단체들은 긴급 성명을 내고 국가의 대혼란을 야기시킨 윤 대통령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오늘 오전 9시 5.18 민주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5.18 민주광장은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라는 전두환의 쿠데타에 맞서 광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상징적 공간입니다. 지금까지 5.18 민주광장에서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네, 이번에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어제 이 상황들을 지켜본 박균택 국회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네, 먼저 어제 이 계엄령 소식 어디서 접하셨나요? 예, 어제 저녁 한 10시 40분경에 서울 주거지에서 후배 전화를 받고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현실인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고 그 전화를 줬던 그 후배도 처음에는 딥페이크 영상을 보는 줄 알았다고 할 정도로 네. 정말 믿기지가 않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마 비상계엄 선포 소식 듣자마자 아마 국회로 향하셨을 것 같은데요. 당시에 경찰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금 봉쇄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국회로 들어가셨나요? 예, 초기에는 그 경찰이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국회의원 신분인 것을 밝히고 그냥 교의 뚫고 들어갔고 안에 들어간 다음에 그 보좌진 직원들도 동반 입장시켜달라고 계속 주장하고 실랑이를 벌인 다음에 함께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군부대가 출동을 하기 전이라서 가능했었던 상황인데 뒤늦게 출석한 국회의원들은 군인들의 출입 차단으로 정문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고 담장을 넘어오는 과정에서 다리를 다친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 화면으로도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 나갔는데요. 비상계엄 선포 2시간 반 만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좀 상황이 긴박하게 흘러갔습니다. 당시의 국회 상황을 좀 전해주신다면요. 예, 초기에는 그 참석자가 150명을 넘기지 못할까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한 분, 두 분 더 모여들고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 10여 명이 입장한 후에는 이제 숫자에 대해서는 안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의안 보고서 제출, 또 표결 준비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또 군인들이 의사당까지 그 난입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표결이 불가능할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다행히 190인 그 참석하에 전원 찬성으로 해제 요구안을 의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의원님이 통화하시는 곳도 국회에서 아마 통화를 하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상황 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입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8시에 긴급의총을 열기로 했고요.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예, 지금 새벽 내내 다들 대기를 했고 지금은 6시부터 그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잠시 밖에 나와서 지금 전화를 받고 있는 중인데 그 대통령이 이제 그동안에 범죄 의혹도 많았지만은 국정 수행을 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퇴를 요구하는 입장인데 아마도 불응할 것이고 그래서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열심히 접촉하고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이제 그 내란 범죄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을 추진해야 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여야의 대응에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국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제 뭐 아마 결국은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협조가 있을 때 탄핵도 가능하고 뭐 특검법 통과도 지금 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 뭐 큰 관심을 가지고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걸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국힘 좀 나름대로 또 양심을 느낄 만한 양심 문제를 느낄 만한 의원님들한테 그 전화들도 좀 많이 주시고 특히 이번에 그 표결에 참여하신 18명의 의원들에게는 국민들께서 더 응원과 지지의 박수를 보내주신다고 한다면 힘내서 바른 판단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지역민들께서도 밤잠 설치면서 계속해서 지금 현 상황을 지켜보고 계실 텐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국회 앞에도 국민들이 많이 모여주셨고 특히 광주에서도 옛 전남도청 앞에 많은 그 국민들이 모여드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위기 상황에서 희생을 무릅쓰고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께 힘내서 잘 싸우면은 대한민국의 정상화가 하루빨리 가능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균택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최영선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또 향후 전국은 어떻게 흘러갈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어디서 이 소식을 들으셨나요? 저도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급작스럽게 속보를 통해서 이 상황을 접했습니다. 어젯밤으로 좀 시계를 돌려보면요. 당시에 가장 좀 우려스러웠던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2016년도에 촛불 혁명이 벌어지던 시점에 당시 군이
계엄을 대비하는 문건들을 만들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모의하고 준비를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문건들을 살펴보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는 시도를 못하게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구금하는 그런 어떤 대비 계획들을 만들었던 제가 그것들을 봤던 경험이 있는데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곧바로 국회를 장악을 하고 국회 주요 지도자들, 특히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를 체포 구금을 통해서 이런 그 계엄을 해제하는 시도를 막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을까 싶었고 그러다 보면 유혈 충돌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스러웠습니다. 실제로도 또 국회가 봉쇄되기도 했고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죠. 그렇습니다. 예. 그 1공수여단과 9공수여단, 특히 이제 특수작전, 대테러 진압하고 요인을 암살하는 이 작전하는 부대들이 국회 경내를 진입을 했고 소총으로 무장한 상태에서 누군가를 찾고 돌아다니는 것들이 CCTV에 잡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아하면 아무래도 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을 집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광주 또 광주 시민들로서는 사실 이 상황이 굉장히 좀 트라우마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80년 이제 5.17 쿠데타가 떠올랐는데요. 당시의 상황이 많이들 떠오르셨을 것 같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걸로 예상했는데 제복 입은 시민이 총뿌리를 시민에게 겨누고 시민들을 탄압하는 이런 계엄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누구도 생각을 못했는데 최근에 한강 씨의 소설이 예. 노벨상을 타고 다시 5.18이 재조명되고 있는 과정에 다시 이렇게 계엄 상황이 벌어진 것이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랬던 거로 보여집니다. 국회가 그래도 이제 계엄 해제 요구안을 신속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윤 대통령은 예상을 못하고 이걸 강행을 한 걸까요? 민주당은 사실 지난 8월부터 이런 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군내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들을 못하게끔 언론에 이걸 흘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대통령실은 부정하고 부인했던 상황이었는데 저희는 거기에 맞게끔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어떤 매뉴얼을 만들고 준비하는 모습을 갖췄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하고 나서 너무 안이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저희가 비상계엄 해제를 빠른 속도로 진행한 것을 미처 예단하지 못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가장 궁금한 건 또 절차상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국방부 장관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이 비상계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군 주요 지휘자들, 합참의장, 육군 참모총장 그리고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이 등등이 모여서 비상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고 그것들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 그거를 올려서 협의하고 그리고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에 상정을 해서 심의하고 의결하고 대통령이 재가라는 이런 굉장히 디테일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것들을 다 밟았는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의문스러운 상황이고요.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모든 걸 패싱을 하고 대통령과 모의를 해서 이런 것들을 결행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되는 대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많은 절차가 좀 생략되고 특히 국무회의 부분도 지금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가 있지 않았고 비상국무회의를 긴급하게 열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을 심의 의결하는 데까지에 이르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되는 대목들이 지금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긴급하게 처리를 했던 이유가 궁금한데 윤 대통령이 어제 긴급 담화 내용을 보면 반국가 세력 척결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좀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사실 비상계엄은 소요 사태가 벌어져야 되고 그것들을 경찰을 통해서 이 소요 사태를 막을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군을 투입하는 것인데 지금 뭐 얼마나 평온한 상황입니까? 근데 대통령은 이거를 이 상황을 굉장히 위급하게 느끼는 뭔가가 벌어지지 않았는가 싶은데 최근에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하고 검찰이 수사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대통령이 코너로 몰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것도 전국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군을 동원한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택한 게 아닌가. 이건 정무적으로 보면 굉장히 자살골과 같은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네, 앞으로 전국은 좀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굉장한 정도의 헌법을 유린하고 실정법을 위반한 상황으로 지금 빠져들었습니다. 단적으로 국회 경내에 특작부대를 보내서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는 흐름들을 막기 위한 움직임들을 펼쳤는데 이거는 형법 87조의 내란죄에 해당되는 거고 이것들을 만약에 예비적으로 공모를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내란 음모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누가 참여했고 누가 공범과 공동정범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요.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수사들을 요구하는 요구들을 할 것이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선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 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현업단체가 긴급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각 하야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헌정질서 파괴라며 온 국민이 피로 쓴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의 반세기 동안의 역사적 성취와 육공화국 헌법 정신 자체를 부정하는 반민주, 반역사, 반자유의 폭거라고 했습니다.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 대해서는 시대착오와 반헌법으로 점철된 계엄 포고령은 윤석열 정권이 정상 궤도에서 일탈한 독재 정권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오는 6일 오후 5.18 민주광장에서 탄핵 다방 8호점을 엽니다. 탄핵 다방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주가 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을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보고 이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조국혁신당 탄핵 다방은 지난 11월 대구에서 시작해 전국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켄텍의 제2대 총장 후보군이 현 총장 직무대행과 포항공대, 충남대 총장 출신 인사 등 3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켄텍 총장직은 지난해 말 윤희준 초대 총장이 정치적 목적의 감사 결과에 반발해 자진 사임한 이후 1년째 공백 상태로 학교 측은 최근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개최해 오는 19일에 열릴 이사회에 추천할 총장 후보군을 확정했습니다. 신임 총장은 이사회 의결과 산자부, 교육부 장관의 승인과 동의를 거쳐 늦어도 내년 1월쯤 임용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특보 마칩니다. 이어서 서울 MBC에서 특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